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테슬라 미국 주식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오늘은 인생이 심심할 때 테슬라 주식을 사세요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델라웨어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델라웨어주 판사 이름까지 외울 필요성을 만드는 주식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스펙타클한 테슬라 주식 오늘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1월 FOMC 결과가 발표가 되었어요.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는 오늘 그래도 선방을 한 것 같습니다. 3대 지수 하나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드디어 2.23%나 하락하는 급락세를 보여주었어요. 다만 15,000선은 지켜내는 모습이긴 합니다. 일단 나스닥과 깊은 연관이 있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 오늘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지면서 3.9%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4%대를 웃도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어제 미국 재무부가 1분기 장기 채권 발행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전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늘릴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월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인데요. 아무래도 장기 채권 발행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공급이 많아지니까요. 채권 가격 하락은 금리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도 이 장기물 국채 금리가 다시 튈 것을 우려해서 장기물 발행 속도 조절안을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 나스닥이 상승할 법도 했는데 오늘은 두 가지 악재가 나스닥 하락에 크게 영향을 미쳤어요. 자, 일단 기업의 실적 발표가 되겠습니다.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장이 마감이 되고 실적을 발표했는데 둘 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어요. 좋은 실적을 발표했으나 알파벳은 광고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았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가 금일 7% 이상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별다른 이유 없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자라는 증시 경언처럼 오늘 2% 이상 하락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약하면 나스닥이 약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 더불어서 결정적으로 금일 FOMC 결과가 발표가 되었죠. 역시나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 같이 금리는 이번 달에 동결이 되었어요. 하지만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신호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간 증시의 상승이 지난 12월 FOMC 회의 때 미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금일 FOMC 회의는 금리 인하 신호가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의 실망감이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이 증시 급락세를 불러일으켰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증시 하락의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 미 연준의 FOMC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들어서면서 많은 연준 위원들이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속도 조절론을 펼쳐왔어요. 그러한 것과 일맥상통한 오늘 연준 파월 의장의 성명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금리 인상은 더 없지만 금리 인하 신호도 없었어요. 일단 1월 달에 나왔던 미국 PCE 지수가 12월 기준 수치가 나왔는데 근원이 2.9%가 나왔죠. 근원 PCE 지수는 미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물가 지수인데요. 이게 2%대로 내려오면서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완화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가 동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지난해 9월 달에 금리 동결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 4차례 연속 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5.5%대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 GDP라든지 IMF의 세계 경제 전망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올해 경제가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지난달 FOMC 회의 때는 경제활동 성장이 강력한 속도에서 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둔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지만 이번 달 FOMC 회의에서는 견고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 보시 확장이라는 표현이 있죠. 경기의 확장은 인플레이션 상승에 이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으면은 조기 금리 인하는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연준 성명서에서도 미국 경기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 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일자리 증가는 여전히 강세다. 실업률은 낮은 수준 유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지난 1년간 완화되었지만 조기 금리 인하하기에는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발언이죠. 자, 그러자 이번에 연준은 금리 인하 시그널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어요. 전달과 너무나도 다른 행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1월 첫 FOMC 회의였기 때문에 올해 전반적인 금리 트렌드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제시해 주길 바랬던 시장 참가자들의 실망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이었어요.
이러면서 다시 한번 이 인플레이션 2%대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요. 현재 2.9%인 이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대를 향할 때까지, 충분히 2%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커질 때까지 금리 인하는 좀 연기할 수 있겠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고용과 물가 상황을 지속 주시를 하면서 금리 인하 시기를 제시하겠다라는 뜻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섣불리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승리했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면 옛날 1970년대 볼커의 판단 미스와 같이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역시 고용 상황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아직까지 고용 상황, 특히 1월 달에 발표가 되었던 12월 미국 고용 보고서를 보면 실업률도 예상치보다 더 낮았고 비노급 고용 지수도 높았어요. 아직도 고용 상황이 타이트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렇기 때문에 3월달 확신을 갖고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기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예상치 못한 고용 악화가 펼쳐진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가 빨리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CME 페드와치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본 결과 그래도 아직까지 3월 20일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금리 인하 확률이 40.2%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시장에서는 3월 달까지는 금리 동결이 되고 5월 달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5월 1일 금리 인하 가능성이 55.3%로서 가장 높은 상황이에요. 자, 하지만 이 역시 앞으로 나올 고용과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따라서 상당 부분 수정이 될 수 있고요. 올해 연준이 그래도 3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전월에 예상을 했기 때문에 늦어도 9월 달 아니면 7월 달에는,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에 돌입할 것으로 강력하게 여겨지긴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스닥 2%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에요. 빅테크 기업들이 그간 너무나 주가 상승이 좋았습니다. 일단 단기 조정 구간을 거쳐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구글의 하락이 좀 컸는데요.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컸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실적 발표했는데 2.69%나 하락을 했어요. 일단 그간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서문에 사서 뉴스에 팔자라는 의미가 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실적 너무나도 견조해요. 너무나도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파란색 막대고 주당 순이익은 회색 막대인데요. 둘 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또 상승하는 모습이고 구글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이 참 바람직해요. 자, 그리고 이번 분기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보면 그간 주가 상승이 컸죠. 자, 한번 브레이크를 걸 때가 온 것 같다. 이제 뉴스로 기정사실화 됐으니 좀 수익 실현을 하자, 차익 실현을 하자라는 세력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글 실적을 자세히 뜯어보아도 훌륭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 증가를 했고 월가 예상치를 1빌리언 비트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7%고 전년 동기 대비 4%포인트나 또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몸집도 커졌지만 수익의 질도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글의 AI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구글 클라우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6%나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퍼레이팅 마진율이 9%로서 전년 동기 대비 12%포인트나 올랐어요. 자,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지속 증가를 보여주고 있죠. AI 수요가 확산되고 있는 것만큼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한 구글인데 월가가 예상했던 구글의 광고 수익이 661억 불이었어요. 자, 하지만 구글의 실제 광고 수익이 655억 불이었다라고 합니다. 월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해서 구글이 오늘 7.5%나 하락한 140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참 이런 것을 보면 엿장수 마음인 것 같아요. 월가에 힘있고 돈이 많은 세력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컨센서스를 제시를 하고 평가를 해서 주가를 이렇게 평가절하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번씩 끊고 가야지 저가에 또 좋은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주식은 장기로 봤을 때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해요.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한번 크게 출렁일 때 꾸준히 매수해서 보유할 수 있는 자만이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겠죠. 자, 하지만 테슬라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와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하향하는 그런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2.24% 하락한 187.29불로 마감을 했는데 최근에 이러한 주가 하향은
인도량 그러니까 판매량은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매출은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차량 가격 인하 때문에 마진이 떨어져져 있죠. EPS가 감소해서 주가가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단 주가는 170불대까지는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180불대에서 그래도 버티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테슬라 주가가 2.24% 하락했지만 더 하락할 법도 했어요. 실제로 한국 시간 어제 프리마켓 때는 테슬라 주가가 3% 이상 급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인생이 심심하면 테슬라를 투자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델라웨어주의 판사 이름이 맥코믹이라고 있는데 여성분이세요. 이분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560억 불에 달하는 보상 패키지를 무효화했습니다. 이미 어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아실만한 분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테슬라를 투자하다 보면 이런 맥코믹 판사 이름까지 외울 지경이에요. 상당히 스펙타클하고 다이나믹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560억 불 상당하죠. 우리 돈 거의 80조 원 가까이 이르는 큰 금액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이 550억 불에 달하는 보상 패키지를 받을 수 있는 12개의 목표를 모두 달성을 했어요. 2018년 CEO 퍼포먼스 어워드라는 이름의 주식 보상 패키지를 테슬라 이사회가 승인을 했었습니다. 당시 주주들이 81%로 찬성을 하면서 통과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 회사의 주인은 바로 주주입니다. 주주가 81%라는 강력한 찬성 수치를 보이면서 통과된 사항인데요. 자, 이를 맥코믹 판사라는 분께서 무효화시킨 거예요. 이는 좀 주주 가치를 훼손시켰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법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550억 불의 이 성과급 스톡 옵션을 받으려면 상당히 어려운 목표들을 달성을 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2018년에 이 주식 보상 패키지가 승인이 되었을 때만 해도 테슬라 시총은 590억 불에 불과했습니다. 자, 하지만 시총을 6,500억 불로 그러니까 주가를 11배 띄어 올려야지 이 12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이었어요. 하지만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지난 5년에서 6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 시가총액 6,500억 불을 훌쩍 뛰어넘어서 1 트릴리언 달러도 달성을 할 때가 있었죠. 2018년에 당시 6,500억 불에 달하는 시가총액 목표가 나왔을 때만 해도 월가에서는 당연히 실수와 함께 미쳤다는 반응이 나왔어요. 너무나도 어려웠던 목표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를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테슬라 주주 리차드 토네타라는 분께서 테슬라 주식을 9주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라고 해요. 하여튼 이분이 급여 이 패키지 관련해서 이사회에 소송을 제기를 했고 테슬라의 본사는 텍사스에 위치해 있지만 실제 기업이 소속되어 있는 곳은 델라웨어주예요. 그래서 델라웨어주에 소송이 제기되었고 올해 2024년 델라웨어주 법원 맥코믹 판사가 2018년 당시 테슬라 이사회가요. 친 머스크 인사들로 채워졌다. 킴벌 머스크라고 테슬라의 일론의 동생도 여기에 끼어 있죠. 이러한 이사회 위원들과 함께 이루어진 투표는 인정할 수 없다, 무효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보상 패키지를 받기 위해서 그동안 테슬라로부터 샐러리를 받은 게 없어요. 루시드 CEO와 같은 경우는 회사가 적자인 상황에서도 연간 한 몇백억씩 샐러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발전시킨 보상을 다 이런 스톡 옵션으로 보상 패키지로 받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이 빠질 만한 그런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 550억 불의 주식 보상 패키지는 스톡 옵션으로 봤을 때 3억 주에 해당하고요. 일론 머스크는 이미 이 3억 주에 달하는 스톡 옵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행사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 3억 주 반납을 해야 되겠죠. 자, 반납을 하게 되면 현재 일론 머스크가 이 3억 주의 스톡 옵션을 포함했을 때 약 테슬라 2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10% 정도가 날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신의 재산이 대부분 테슬라 주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신의 재산의 절반이 거의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머스크는 항소를 하거나 다른 방안으로 대응을 하겠죠. 테슬라 이사회가 새로운 패키지를 마련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 불분명한데요. 기존과 같이 막대한 보상 패키지, 즉 550억 불에 달하는 보상 패키지를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에 제시한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소송에 걸리겠죠. 일론 머스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 테슬라 지분 20%를 넘어서 25%까지 지분을 늘리고자 하는데요. 테슬라의 AI와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이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기가 좀 컨트롤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표출하면서 25% 지배권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상황이 펼쳐지면 25% 지배권 갖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중 클래스 주식 발행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델라웨어 주에서는 이중 클래스 주식, 즉 차등 의결권 주식을 발행을 할 수 없다라고 해요. 텍사스에서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법인이 위치해 있는 곳을 텍사스로 옮기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트윗에 투표도 올리고 있습니다. Should Tesla change its state of incorporation to Texas, home of its physical headquarter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현재 델라웨어에서 실제 테슬라 본사가 위치해 있는 텍사스로 법인을 옮길까요? 라고 물어보자 100만 명이나 투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87%가 또 예스라고 답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듀얼 클래스 주식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자면 차등 의결권 주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분은 작지만 의결권이 큰 주식을 듀얼 클래스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델라웨어에서는 듀얼 클래스 이 차등 의결권 주식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법인을 텍사스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차등 의결권 주식은 지분은 작지만 기본 주식보다 지분은 작지만 내부자들이 지배력과 의결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내부자를 위한 주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뭔가 새로운 주식이 발행된다라는 건 테슬라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희석이 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추후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 오늘과 같이 이러한 일론 머스크의 주식 수와 관련된 이슈들이요. 예전 2022년 말을 떠오르는 거죠. 트위터 인수를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엄청 팔아댔던 일론 머스크였는데 그러한 것들이 좀 재현이 될까봐 주가가 많이 빠질 법도 했는데 그래도 오늘 좀 선방을 했어요. 우선 판결 난 것 자체가 불확실성 해소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전반적으로 여론은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일론 머스크 보상이 과하다. 550억 불이면 상당히 과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금액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친 일론 머스크 성향의 이 사회가 만든 너무나도 일론 머스크를 위한 보상 패키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2028년부터 테슬라를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주가가 11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일론 머스크에 돈을 더 주고 더 열심히 하라고 할 법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그 반대라고 볼 수 있겠어요. 현재 테슬라의 시점이 FSD 자율주행 완성이라든지 옵티머스 AI 로봇이라든지 25,000불짜리 저가 차량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일론 머스크가 더욱더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 보상 패키지를 충분하게 만들어 주어서 더 열심히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원동력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죠. 아무튼 바람 잘 날이 없는 테슬라입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의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테슬라는 필수적이에요. 저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끝까지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테슬라라는 기업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이를 믿고 있는 대규모 기관들은 계속해서 테슬라 지분을 매집 중에 있어요.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2,000조 규모로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테슬라 지분을 대량 매집하고 있습니다. 0.87%에서 0.98%까지 상당히 많이 최근에 올렸어요. 아크 인베스먼트도 계속 매집 중에 있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테슬라 200불대 이하 가격 제가 계속 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럴 때 주식을 모아갈 필요가 있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테슬라 200불 이하가 되면은 정말 많이 사보겠어. 자, 하지만 새로 닥친 위기는 항상 이전 위기보다 더 심각해 보이고 자, 이러한 악재를 무시하는 것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대중과 반대로 이런 대규모 기관처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배짱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